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종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만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시간 강의는 제가 집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달라져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까지 해서 저희가 기존에 앞에서 잠깐 살펴보시면 경쟁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경쟁 전략을 세우고자 했고, 그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산업 내 경쟁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환경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찾고자 하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적으로 이 경쟁 전략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세워보고자 합니다. 경쟁 환경 분석에 직면한 경쟁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기업은 직면한 환경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경쟁 전략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 전략이 과연 다른 경쟁 상대인 기업에 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더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시장 상황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은 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주로 기업 전체 차원에서 진출, 철수, 이럴 때 선택하는 전략. 이게 바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에요. 두 번째로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쓰는 전략. 경쟁 기업을 비교해서 전략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은, 이미 기업에서는 경쟁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시장에 나가기로 생각했다라는 거고, 아까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진출하기로 된 상태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될지 전략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쟁 전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경쟁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영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자, 첫 번째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업 전체에서 진출하냐, 철수냐, 더 큰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더 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은 두 가지로 봅니다. 대부분. 첫 번째가, 전략 선택할 때 첫 번째 선택 방법은 제품 및 시장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을 건지 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제품 시장 전략입니다. 시장 전략은 간단해요. 이 앞에 있는 엔서프 기법을 이용해서 제품 시장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만 해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장을 기존 시장에서 신규 시장으로, 제품을 신제품과 기존 제품으로 분류해서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이에요. 시장 기회. 자, 보세요. 제품을 기존 제품과 신제품으로, 시장을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인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설명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시장 침투 전략은 우리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침투한다는 것은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에다가 우리가 시장을 침투하는 거고, 기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시장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 시장으로 들어가는지, 기존 제품으로 들고 들어가는지,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을 들고 들어가는지, 기존 제품에서 신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거에 따라 전략이 다르다는 거죠. 또 볼까요? 제품 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다가 신제품을 들고 나가야지 제품 개발 전략인 겁니다. 제품 개발 전략을 써야 된다
라는 거는 시장은 기다리는데 우리 제품은 신제품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자, 기존 제품의 신규 시장을 나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 시장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찾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는 곳,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규 시장을 찾는 거, 그걸 시장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다각화가 우리는 신규 시장에 신제품을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더 만든다는 거예요. 다각화, 우리 산업 다각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문자가 왔네요. 네. 자, 두 번째가 왜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이건 앞에 거죠. 뒤로 넘어갔네. 자,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도 간단해요. 우리 축만 보면 돼요. 우리 전략을 쓸 때 우리 축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만 확인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매트릭스예요. 이 매트릭스가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고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 매트릭스입니다. 이 BCG 매트릭스는요, 전략적 사업군을 결정을 위한 방법뿐이에요. 전략적으로 우리 사업군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BCG 매트릭스로 잘 알려진 전략은 우리가 해당 제품 시장의 미래 성장률과 해당 제품 시장,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해당 제품 시장에 대해 그 시장이 얼만큼 성장할 건지 하는 시장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상대적인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토대로 우리가 언제 현재 시장을 진행 중인 점유율 토대로 해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평가를 바로 평가를 바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밤이 늦어서 제가 말이 좀 전해요. 그래서 BCG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엔서프의 시장, 제품 시장 전략이라든지 BCG 매트릭스는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 있습니다. 우리 제품 시장 전략은 이렇기 때문에 시장 침투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표 하나 붙여주면 여러분들은 스타가 될 거예요. 와, 정말 똑똑하구나. 얘는 공부를 할 줄 아는 애구나라고, 남을 설득할 줄 아는 애,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립니다. 바로 써먹으세요. 그래야지 잊어먹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평가 단위는 대부분 이게 사업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업을 할지 말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어느 사업을 확대하고 어느 사업을 포기하는 게 적절할지 이 매트릭스를 많이 씁니다. 이 매트릭스 하나로 지금 LG 휴대폰 사업을 접을 건지 말 건지 컨설팅한 그룹이 여긴 거예요. BCG 컨설팅 그룹. 아직까지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매트릭스 하나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현재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시장 점유율과 1위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상대적으로 차이를 토대로 개별 제품 위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많이 하고 있으면 고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으면 고고, 적게 하고 있으면 저고. 이렇게 바로 보는 겁니다. 시장 성장률이 지금 현재 우리 제품이 시장 성장률이 낮다면 저고, 시장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 고인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별분면이에요. 별분면. 자사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요. 그쪽이니까. 근데 상대적인 시장 성장률도 평균보다 높아요. 그쪽이니까요. 그래서 왜 별이냐면 떠오르는 스타처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진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원 배당을 우선권으로 부여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캐시카우, 현금 젖소.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시장 점유율은 높죠? 성장률은 어때요? 성장률은 낮은 경우죠. 이럴 때가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완만하게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수익성과 현금 유동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캐시카우 시장이 제일 빨리 개 쪽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캐시카우는 경쟁력도 금방 높아질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점유율은 높으나 성장률은 이미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많이 성장을 못하고 결국에는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 현금 유동성, 현금이 움직이는 거, 캐시카우란 뜻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현금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가 가장 현금을 많이 돌 거 아니에요. 시장 이미 점유율은 많고 성장률은 이미 이제 가득 찰 대로 들어섰으니까 성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젖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새로운 별 쪽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의문부호입니다. 퀘스천 마크. 이 자사의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어때요? 점유율은 낮아요. 그리고 해당 성장률의 성장률은 시장의 성장률은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확보해야 되겠어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예요. 성장률이 좋은데. 그럼 우리는 지금 캐스천 마크 상황이니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전략적으로 이걸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결정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이걸 빨리 투자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결정해야 되는 장면인 거죠. 만약에 이 전략이 성공하면 캐스천 마크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성공하면 의분부어의 사업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점유율이 올라갈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그러면 별로 가게 되는 거죠.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했는데 점유율 안 올라가. 그러면 개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 쪽의 부분은 자사의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경우라고 해서 이때는 시장을 축소하거나 우리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게 매우 많이 쓰는 경쟁 전략을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략으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CG 매트릭스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한테 매우 많이 나올 거고 많이 쓰일 거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도 와 이거는 정확한 분석인데 라고 말할 만큼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경쟁 우위 요소를 고려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큰 시장을 이렇게 할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를 선택했다면 이번에 경쟁 우위를 요소를 고려한 전략은 우리가 시장엔 들어왔는데 어떤 것들이 좀 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우위 전략을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당 산업의 경쟁 기업에 비해서
우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선두에 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우위를 가지기 위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가져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품의 원가의 우위를 활용하는 우위 전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품의 서비스와 제품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고객을 세분화해서 특정 계층을 겨냥하여 비용 우위나 차별화를 얻는 집중화 전략이 있어요. 자, 우리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는 이미 들어왔어요. 이 시장에 들어왔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비즈니스가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라고 한다면 경쟁 우위 전략이 조금 더 기존의 시장 상황 전략보다는 맞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 선택하는 전략은 대부분 많지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제품 원가를 우위로 할 건지,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차별화할 건지, 아니면 세분화된 특정 계층을 잡아서 집중해서 할 건지예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먼저 비용 우위 전략은 우리가 기업 제품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품질은 차이가 없지만 뭐가 다르다?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P를 낮추는 거죠. 프라이스를 낮추는 거죠. 비용 우위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같은 상황인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 관리를 하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자원 확보도 잘하고 공급업체랑 유대 관계도 더 높게 해가지고 경쟁사보다 우월한 경쟁 여건이 돼야지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전략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품 원가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경쟁 우위 요소로 고려한다면. 그럼 이게 안 된다면 이제 두 번째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뭐 안 된다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차별화 전략은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높은 가격을 요구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다. 진짜 이건 특이한 서비스다. 내가 진짜 원하는 서비스다. 제품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품이나 경쟁 우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치를 지불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 광고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도 있게 하고 다른 거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집중화 전략입니다. 세분화된 고객, 세분화시켜서 세분화시키고 엄청나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 특정한 계층의 고객을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고객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우위나 차별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특정 고객층 30대 여성이라고 많이 하지만 우리 학생들 해볼까요? 20대 부산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버스로 통학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구두를 좋아하는 여성 타겟, 이 정도로 세분화해요. 엄청나게 세분화해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만 한정해서
비용우위나 차별화 전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과 범위를 한정 지어 놓고 우리 기업과 역량, 자원 이런 것들 모두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략들이 이렇게 많아요. 당연히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경쟁 체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시장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걸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멋진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경쟁 우위를 고려한 경쟁 전략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략을 선택하고 난 뒤에 우리 뭘 또 가져야 되겠어요? 기업이 목표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어떻게 회사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돼야 되며 이런 건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규칙, 실행 지침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우리가 다음에 관리 체제라든지 경영정보 MIS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넣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라 한다면 우리가 웹사이트 구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나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기업들은 웹사이트 구축을 하면서 그냥 이전에는 전화 콜만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를 훨씬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차별화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웹사이트를 그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고객과 공급자들과 연결할 수 있고 타사와도 전략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래서 전략 중에 새로 많이 나온 전략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한 전략들이 이런 전략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왔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 우위의 한 가지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경쟁 우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을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산업 형태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업 형태를 분석한 기초에 따라서 경쟁 전략을 수립해 볼 수도 있어요. 엄청 멋진 일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경쟁 전략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했고 전략을 이제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즈니스 전략은 우리가 지금 앞에 보이는 표와 같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수립된 이 비즈니스 전략이 한 번에 계속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 전략은 달라요.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변함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내부 역량 변화가 할 때마다 기업 환경도 변하고 기업 환경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뭐 이 비즈니스 환경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업 이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부 역량, 사람이 바뀌거나 기술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가 올 거고 우리가 사업 모델도 변화될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 바뀌잖아요. 카카오 모먼트가 카카오 파이낸스가 됐듯이 네이버 웍스가 라인웍스가 네이버 웍스가 됐듯이 이런 모델이 전략이 수정되거나 재설계가 계속 되는 이유가 쉽게 되는 이유가 빠르게 되는 이유가 이 비즈니스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계인 환경 분석 단계예요. 환경 분석 단계. 우리 환경 분석 단계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봤지
이 비즈니스 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정보 수집, 분석,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비즈니스 주변 환경이라는 게 이 비즈니스 업계의 경쟁 상황, 고객의 니즈, 선호, 추세, 정부 지원 정책, 이 비즈니스 인식, 활성화 정도, 관련 규제, 법규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량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기업에 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내부적인 강점, 약점, 그리고 분석,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량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세 번째 단계인 우리 모델링 단계가 됩니다. 자,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델링 단계라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모델을 만든다는 건데 이름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 뿐이지 우리가 환경 분석과 역량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시사점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시사점을 확인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이걸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수행해야 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비즈니스라는 게 그냥 하나만으로 뭐 구매, 판매, 구입 이거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입도 하고 판매도 해서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모델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 단계에서는 특히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한 설계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이렇게 나갔으면 나중에 고객들이 살 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링인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전략 수립 단계에서 우리가 모델링에서 단계에서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비즈니스 전략은 고객 중심이란 걸 절대 빼놓으시면 안 돼요. 고객이 이렇게 살 거기 때문에 이렇다. 고객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중심인 게 매우 중요한 단계인 거고요.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고객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 그래서 이럴 때 사람이 이랬을 때 고객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시나리오 써보는 거야. 그런 시나리오 기법도 활용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직접 해보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고객이 결제를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될 건지, 팝창이 될 건지, 아니면 카드 결제가 바로 될 건지, 아니면 비밀번호만 누를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보면 이 비즈니스 구매할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카드 번호만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6자리 비밀번호만 넣어도 돼.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분만 인식해도 되죠. 이런 시뮬레이션 과정들이 더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링에서 돈이 들어오는 자원이 순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발전하게 된 거죠. 고객들이 원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략 실행 단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산출된 이 비즈니스 전략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도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단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최고 경영차들이 적극적인 지지도 해야 되고 관심도 엄청나게 있어야지 이 비즈니스 전략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일회성이 아니고 순환되고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환경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보고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 환경이 정말 우리한테는 기회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누가 세워놨던 비즈니스 모델이 내일 되면 쓸모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 되면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되고,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맞추고 우리 내부 역량도 새롭게 축적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개발하고 전략을 또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1주차 때 냈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우리 BCG 모델 있죠. BCG 모델.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인 BCG 매트릭스 모델. 여러분들이 전략적 사업 단위, 그래서 사업 단위로 많이 보게 되는 이 BCG 모델을 여러분들이 뭐 찾은 예시도 좋고 새로운 예시도 좋아요. 그래서 사업 단위로 이 BCG 매트릭스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 보라는 게, 이 BCG 매트릭스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경은, 아니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면 이 사업 단위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 왜?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이거는 길게 걸리는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사업 모델이 지금 어떤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장 점유율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바로 이게 시장의 성장인지 현금기인지 현금 저속인지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거는 좀 경쟁이 높은데, 아니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판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썼기 때문에 빠졌는지, 예전 걸 해보셔도 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보셔도 될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페이지 한 페이지 이내로 만들으셔서 과제를 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과제란에다가 한 번 더 내용에 대해서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늦은 밤이지만 저한테 늦은 밤이겠죠. 여러분들 낮으실 수도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